7. 어둠이 몰려올 때. 이제 상황은 전보다 더욱 나빠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는 타임머신을 잃어버리고 미칠 듯이 걱정하던 밤 외에는 늘 내가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새로운 발견에 의해 그 희망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나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어린애 같은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고, 비록 내가 모르는 그 누가 타임머신을 가지고 간다 해도 잘 얘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몰록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싫었어요. 몰록에 대해 알기 전에는 단순히 구덩이에 빠져서 빠져나올 방법을 궁리하던 사람의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덫에 갇혀서 언제 나타날지 모를 적을 두려워하는 짐승의 심정이 되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던 적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건 바로 초승달과 함께 찾아오는 밤의 어둠이었습니다. 전에는 위나가 어두운 밤에 대해 말할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두운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달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매일 밤 어둠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지요. 나는 이제 지상의 인간들이 어둠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몰록들은 초승달 밑에서 어떤 짓을 했던 걸까요? 나의 두 번째 가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때는 지상의 인간들이 귀족 계급이고 몰록들이 그들을 섬기는 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던 거예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두 종족은 전혀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도달한 겁니다. 엘로이는 카롤린거 왕조의 왕들처럼 아름답지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것은 단지 오랜 세월 지하 세계에서 살아온 몰록들이 햇빛을 견뎌내지 못하게 되어서 그리 된 것뿐이었죠. 몰록들이 엘로이들에게 옷과 그 밖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대주는 것은 그들에게 엘로이의 하인이었던 오랜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말이 앞발로 땅을 차는 거나 인간이 장난삼아 동물을 죽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옛 질서의 일부가 허물어져 버린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복수의 여신은 엘로이들에게 빠르게 다가가고 있던 거죠. 수십만 년 전 인류는 형제인 인간을 안락한 생활과 햇빛으로부터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엘로이들은 이미 옛 교훈을 새롭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시 두려움을 알게 된 거죠. 갑자기 지하 세계에서 본 고깃덩어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나는 그 고깃덩어리 형태를 기억해내려고 했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일지 몰라도 나는 달랐어요. 나는 과거의 사람이었고, 내가 살던 시대는 공포로 이성이 마비되지 않은 시대,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감으로써 인류의 전성기를 이룬 시대였으니까요. 나는 적어도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무기와 튼튼한 요새를 만들기로 결심했고요. 은신처가 있으면 더 자신감을 갖고 이 낯선 세계와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밤마다 언제 몰록들을 만날지 몰라 몹시 불안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이 내 주변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들이 이미 나를 자세히 관찰했을 거라고 생각하자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템즈강 일대를 둘러보았어요. 그렇지만 몰록들이 침입하지 못할 것 같은 장소는 발견할 수 없었어요. 몰록들처럼 잘 기어오르는 자들이라면 어떤 건물과 나무라도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중국 도자기처럼 푸른 빛을 띤 궁전의 높고 뾰족한 탑과 매끄러운 벽이 생각났어요. 나는 저녁 때 위나를 어깨에 태우고 언덕을 올라 남서쪽으로 향했어요. 궁전까지는 15km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30km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구두 뒤축이 헐거워지면서 못이 튀어나와 발바닥을 찌르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었지요. 나는 실내에서 신는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라 누런 하늘에 대비되어 궁전의 모습이 어둡게 보였어요. 위나는 내가 목마를 태워주자 처음에는 아주 좋아했지만 조금 뒤에 내려달라고 하더니 내 옆에서 뛰어다녔어요. 그녀는 가끔씩 꽃을 따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위나는 늘 내 호주머니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결국 꽃병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군요. 아까 윗옷을 갈아입다가 발견했었지요. 시간 여행자는 말을 멈추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든 꽃 2송이를 꺼내 작은 탁자 위에 놓았다. 아주 크고 흰 꽃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저녁이 되어 주위가 고요했어요. 우리는 언덕 꼭대기를 지나 윈블던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나는 지쳐서 회색돌 건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나는 청자궁전의 뾰족탑을 가리켜 보이며 위나가 어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다고 말해줬지요. 땅거미가 질 무렵에는 모든 것이 정지한 듯이 고요하고 쓸쓸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나무 사이로 불던 바람조차 숨을 멈추지요. 그러한 저녁의 고요 속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으로 설레게 됩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지는 해가 남긴 몇 줄기 붉은 빛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늘은 높고 맑았으며 지는 해가 남긴 몇 줄기 붉은 빛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평소와는 달리 왠지 불길했어요. 이 기분 나쁜 고요 속에서 나의 감각은 이상할 정도로 날카로워졌어요. 심지어 발 밑의 땅이 텅 비어 있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 속에서 몰록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눈에 선했어요. 예민해진 나는 내가 지하세계에 내려갔던 것을 몰록들이 선전포고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들은 왜 내 타임머신을 가져갔을까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먼 하늘의 푸르스름한 빛도 사라지고 하나 둘 별이 나타났어요. 땅이 잘 안 보이고 나무도 거무스름하게 보였습니다. 위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몹시 지쳐 보였어요. 나는 위나를 안아올려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말을 걸었어요. 밤이 더 깊어지자 위나는 내 목에 팔을 두르고 눈을 감고는 얼굴을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렇게 긴 비탈을 내려가니 계곡이 나왔어요. 발밑이 어두워서 하마터면 강에 빠질 뻔했지요. 나는 강의 얕은 곳을 건너 반대편 계곡에 닿았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잠든 집들과
머리는 없고 몸통만 남은 목신의 조각상을 지나 계속 걸었어요. 그곳에도 아카시아가 있더군요. 몰록들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초저녁이었죠. 그러니까 달이 뜰 무렵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했어요. 다음 언덕의 중턱에 이르자 앞쪽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나는 잠시 주저했어요. 숲의 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몹시 피곤해서 특히 발이 몹시 아팠어요. 피곤해서 위나를 살짝 내려놓고 풀밭 위에 앉았어요. 궁전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방향을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숲을 바라보니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몰라 두려웠어요. 빽빽하게 나무들이 얽혀있는 숲속에선 별빛조차 들지 않지요. 게다가 다른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기 십상이에요. 나는 낮 동안 흥분해 있었던 탓에 몹시 피로했어요. 위험과 맞닥뜨리고 싶진 않지만 그날은 사방이 트인 언덕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지요. 다행히도 위나는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겉옷을 벗어서 위나에게 덮어주고 그 옆에 앉아 달이 뜨기만을 기다렸어요. 언덕은 몹시 조용했어요. 이따금 어두운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쩐지 정답게 느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옛날의 별자리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인류가 수백 세대를 거쳐놓은 동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느린 속도로 별자리의 모양을 낯선 것으로 바꿔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은하수만은 옛날과 같은 모양이었어요. 남쪽으로 짐작되는 곳에 아주 밝고 붉은 별이 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별이었는데 지금의 초록빛 시리우스 별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내 모든 근심과 이 지구상의 문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별들 사이의 아득히 먼 거리와 먼 과거에서 먼 미래로 옮겨갈 때의 미세한 움직임을 생각하니 더욱 그랬어요. 지구의 운동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미래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회전 운동은 고작 40바퀴를 돌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모든 인간 활동과 문화, 조직, 국가, 언어, 문학, 심지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 조상의 문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허약한 생물과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창백한 생물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이 두 종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공포에 대해 생각이 미쳤어요. 그제서야 전에 본 그 고깃 덩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나는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위나를 내려다보았어요. 별빛 아래에서 위나의 흰 얼굴이 별처럼 빛났지요. 나는 조금 전의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애썼어요. 그날 밤은 참으로 길게 느껴졌지요. 나는 되도록 몰록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별자리에서 옛 별자리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두 조각을 제외하고는 맑게 개어 있었어요. 틀림없이 나는 이따금 졸았을 거예요.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비치더니 창백한 달이 떠올랐어요.
그러고는 새벽이 찾아왔지요. 새벽은 처음에는 푸르스름한 빛을 띠더니 점점 분홍빛으로 바뀌었어요. 몰록들이 접근해오는 일은 없었어요. 사실 그날 밤 언덕 위에는 몰록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오자 안심이 되면서 내가 까닭없이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는 일어서서 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고 발 뒤꿈치 부분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구두를 벗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위나를 깨워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숲은 이제 음산한 검은빛 대신 유쾌한 푸른빛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우리는 과일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명의 엘로이드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밤 따위는 없다는 듯이 햇빛 속에서 춤을 추며 웃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전에 본 고깃덩어리가 생각났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했지요.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안 됐다고 느꼈어요. 인류가 쇠퇴하기 시작할 무렵 몰록들은 식량이 부족해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자 몰록들은 쥐나 해충 같은 것을 잡아먹었을 테지요. 지금도 인간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차라리 원숭이가 더 가려 먹을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다지 뿌리 깊은 본능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인간답지 않은 인류의 자손은 나는 이 일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애썼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던 3, 4천 년 전의 식인종 조상보다도 훨씬 더 비인간적이며 우리와도 인연이 먼 존재였어요. 게다가 이러한 상태를 슬프게 여길 만한 이성도 사라져버렸고요. 그러니 내가 이 문제로 괴로워할 필요는 없었던 거지요. 엘로이들은 살찐소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개미떼 같은 몰록이 두었다 잡아먹기 위해 기르고 있는 살찐소 말입니다. 그런데도 위나는 내 옆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었지요. 나는 이것을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가혹한 벌이라 생각함으로써 엄습해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인간은 동료 인간의 수고를 통해 즐겁고 편안한 생활을 누려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서로의 운명이 뒤바뀐 거죠. 나는 멸망해가는 귀족 계급을 비웃어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능이 아무리 퇴화했다 해도 엘로이들에게는 인간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나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의 퇴화와 두려움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없었어요. 나 역시 그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 생각난 것은 몸을 숨길 안전한 장소를 찾고 쇠나 돌로 무기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것은 당장 실행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엔 불을 피울 도구를 구해야 했어요. 그래야 강력한 무기가 될 횃불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은 하얀 스핑크스상 밑의 청동문을 열 도구를 구해야 했지요. 쇠망치 같은 것 말이에요. 횃불을 들고 청동문 안으로 들어가면 타임머신을 되찾아 그곳을 탈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몰록들이 타임머신을 옮길 만큼 힘이 셀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위나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신처가 되어줄 궁전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